먼저 어디서부터 하냐면 5번부터 할게요. 5번. 1, 2, 3, 4는 12번이네요. 5번부터 합니다. 5번하고 6번은 교과서에도 있는데 조금 쉬운 편. 5번하고 6번이. 자, 그러면 5번 갑시다. 어떤 사람이 공을 하늘 위로 던졌을 때 X초 후 지면으로부터 공까지의 높이 Y. 이게 높이죠? 높이라고 하는 것은 Y. 그 다음에 X초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미지수 X가 하고 Y가 나온 거 관계로 만든 게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함수를 줬어.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줘요. 그 중식이 요거죠.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8x 더하기 2로 나타난다.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내가 식을 세운 게 아니라 준 걸 가지고 풀으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난이도가 좀 쉬워져요. 알았죠? 중3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땅에서 내가 공을 던지잖아. 그러면 돌멩이를 던지면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이제. 올라갔다가 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궤적을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요 2차 함수를 요게 지금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를 완성된 시기가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대전 때는 아군하고 적군하고 싸우면 포를 쏘잖아. 막 쐈어. 그러니까 뭐 적군하고 싸우는데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같이 죽어. 가끔 영화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적군한테 쏴야 되는데 아군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독일이 요게 우리가 포탄이 날아가는 게 2차 함수인 걸 알았어. 포탄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함수가 2차 함수인 걸 확인하고 그거는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아군하고 적군이 있으면 정확히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2차 함수가 아주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포의 곡선은 2차 함수로 돼요. 그래서 무조건 2차 함수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온 걸 만들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거지만 옆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한 이때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건 여기죠. 2차 함수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여기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2차 함수에 가장 높이 올라간 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완전 제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묶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8 x가 되겠고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어렵잖아. 마이너스 3 묶어내니까. 그죠? 완전 제곱 해주니까 반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반이면 3분의 4야. 제곱하면은 9분의 16은 쓸 줄 알아야죠. 얘랑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그죠?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플러스 3분의 16이 더 있었겠지.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얘가 완전 제곱하면은 x 빼기 3분의 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게 3분의 6이니까 3분의 22가 돼. 그러면 얘가 x는 3분의 4. 여기 문제 x초 후에 그러니까 3분의 4초 후에는 가장 높은 높이가 3분의 22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높이는 3분의 22m. 몇 초일 때냐? 3분의 4초가 돼요. 알았죠? 포탄도 똑같은 거 알았죠?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중학교 때도 나온다고 그랬잖아. 중학교 때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됩니다. 왜냐? 아주 중요한 거야. 2차 함수가 아주 중요한 거. 옛날에 경희대 논술에 이렇게 생긴 건 2차 함수임을 유도해 보세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논술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울 일이 없지만 그래서 2차 함수가 지금도 무조건 다 그래 있어요. 알았죠?
이차 함수가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다뤄. 그래서 이차 함수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이 있고 6번이 있는데 6번 똑같죠, 그죠? 6번하고 5번이 똑같습니다. 알았죠? 6번하고 5번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했어. 6번도 지금 한번 해줄까요? 6번 해줍니다. 어, 5번은 맞고 6번은 틀렸어요? 네. 똑같은 건데? 5번은 찍어서 맞았고 6번은 안 쳤어요. 아,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네. 7번 가방도 가는 네. 이거 X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T를 정했잖아요. 정해서 여기다가 이게 시각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얘 그림이 x는 2일 때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2부터 3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지지 요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따질 필요 없어. 안 따질 필요 없어. X가 3이랑 같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가장 높고 낮은 게 이게 제일 높고 이게 제일 낮은 거잖아. 여기는 요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되지 않아. 그래서 2차는 자꾸 그림을 그려서 따졌어야 하는 거지. 됐어? 이거 지금 꼭 수업을 하는데 이게 그 질문이 쌤이 여기에서 이게 왜 더해졌어요? 얘가 빼기잖아. 얘랑 만나. 네,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잖아. 네, 마이너스가 더 있었잖아. 네. 그럼 플러스를 해줘야 쌤쌤 되잖아. 여기 곱해서요? 요거랑 얘랑 만나게 해야지. 이렇게 이게 더 그래요? 생겼으니까. 이거 곱하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곱하는 거? 맞죠. 곱해가지고 빼기가 더 들어갔으니 더하기 3분의 16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이해됐어? 네, 안 됐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18이어야 돼요. 맞아.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자기가 조금 이번에는 프린트를 잘 못 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좀 많이 푸는 학생이 있더라고. 자, 다음은 10번. 10번. 자, 10번째.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지? 요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합. 직각을 꼈다는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합해가지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직각을 꼈다는 게 얘하고 얘예요. 이 길이를 합했더니 얘가 12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합했더니.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직각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2분의 1 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맞지?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야. 삼각형의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는 높이가 세로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나는 가로하고 세로가 있으니까 문자를 아무거나 하나를 x로 두고 y로 두고 해보렇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를 x로 놔도 되고 여기를 x로 놔도 됩니다. 가로를 x로 둘 거야.
그리고 세로를 y로 둘 거야. 그러면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둘 거니까 2분의 1 가로는 x, 세로는 y.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내가 x, y라고 두지만 이론적으로는 문자를 하나로 줄여가야 돼. 문자를 두 개를 놨지만 나중에는 한 문자로 가야 돼. 한 문자로 가게 하도록 문제식이 다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 그게 어느 거냐면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는 10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는 거죠. 합이 10이니까 아 문자 두 개를 놨는데 더해가지고 12가 됐구나.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죠. 문자가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값을 낼 수가 없어요. 특수한 방법만 있어. 거의 안 돼. 한 문자로 해야 돼. 알았어요? 문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 하나의 문자로 고쳐야 돼. 알겠죠? 그 김종국이 노래도 했잖아. 한 문자가 있어. 이렇게. 알았죠? 바로 한 문자로 고쳐야 돼.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고 얘가 있으면 한 문자로 고치려면 x로 고쳐야 되니 y로 고쳐야 되니? x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다 항상. 그러면 여기서 y는 12-x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x에 12-x 이렇게 돼요. 그죠? 요거는 2분의 1까지 하면은 계산이 분수가 되니까 있잖아. 보통은 2분의 1은 그냥 맨 앞에다가 두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게 더 빨라. 이렇게 하는 게. 그지? 그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x잖아. 이거 몇 차가 돼? 2차. 2차는 뭐 해줘야 돼? 최대치에서 뭐 해줘야 돼? 완전 제곱 해줘야 돼. 완전 제곱. 그러면 2분의 1에 요 안에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2x가 되고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36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하기 36. 그죠? 그러면 요 안에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더하기 36이 되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은 36의 2분의 1을 해야 되겠지? 앞에 2분의 1 있었으니까 답은 18이야. 넓이의 최대값은 18.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노는 게 여러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문자를 놨어. 문자를 이렇게 주잖아? 그럼 그걸 완전적으로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자를 정해서 하는 거야. 보통 가로를 x, 세로 미지수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해도 돼. 선생님 저는 난 여기로 x 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로 이런 식으로 x 하고 싶어요. 그 병신이지.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하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주어진 데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죠? XY 미지수를 XY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지수는 XY는 알아. 왜인지 몰라도 XY라 했어.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설정을 할 때 쓰는 거야. 가로를 X, 세로를 Y 이렇게. 그래서 정한 다음에 한 문자로 고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X로 고치는 게 거의 다야. X로 고치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X로 고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2차야.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뭐 3차 이거 나 못해. 좌우지간 2차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중3 때도 2차 배우고 고등학교 때 2차 배우고 2차만 계속 배우고 고1 때는 2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죠? 쓸데없는 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는 중3 때 혹시나 못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하게 돼 있어. 그 나오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이해됐어? 자 앞장으로 넘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4번 있어.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4번이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 있고 요 숫자는 다르지만 시험 출제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4번을 셀이죠. 4번 아주 잘 나옵니다. 알았죠?
아주 잘 나와. 자, x축이 있고 이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고 예요. 그러면 이 x축하고 y축이라고 표시되잖아. 그러면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점들이 있잖아. 여기 땅당 xy가 땅당 땅당땅당땅 땅당 이게 다 돌아다니는 점이 x, y야. 이 xy 축을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점들이 x, y라는 거야. xy가 돌아다니는 거야. 방방방방방 돌아다니는데 이 xy가 어떤 관계로 결탁돼 있어 말이야. x와 y가 묶여 있어. 그 묶여서 된 돌아다니는 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xy가 움직여. 이렇게 생긴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움직인 걸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1이라는 거로 돼 있어. 알았죠? xy가 원래 여기를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눈깔에 보이는 흔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이렇게 묶어놓은 식을 함수식이라고 해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점이야. 그거를 선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연결해 준 거야. 데카르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가 2차잖아. 아, 그럼 여기 2차 함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값은 얼마냐면 여기죠? 여기는 11이야. 제일 높은 게 11이라고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야. 여기 됐죠? 근데 이 안에 여기에 직사각형을 여기다 넣을 거야. 이 안에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넣을 건데 그 직사각형을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생긴 것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길이를 구하래. 그거에 제일 큰 거 얼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나는 길이를 구하는 게 내가 첫 번째 목적이야. 저거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둘레 길이는 뭐예요? 4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둔다고 그랬어? xy라고 두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xy라고 둬야 돼. 여기를 xy라고 둘 수 있는데 xy라고 두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는 여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가장 xy라고 두기 좋은 곳이야. 그래야 요거의 식을 세우기가 좋아. 여기를 xy라고 둘 수 있고 xy 둬도 돼. 그런데 이렇게 두면은 이 길이 구할 때 불편하잖아. 그래서 딱 여기 아니면 여기가 좋은 거죠. 여기를 xy라고 둬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 xy라고 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요만큼이 x였을 때 아니 x좌표 y좌표니까 이게 x였을 때 이게 y좌표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x, y가 되는 거지.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둘레의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지. x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4x에다가 알았어요? y는 몇 개 있어? 얘가 y잖아. 그 y가 몇 개 있어? 2개. 2y. 아, 문자가 또 xy 2개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김종국이 부른다. 한 문자가 있어. 그러잖아? 한 문자로 고쳐야 돼. 한 문자로 고치는 게 여기 주어졌어.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1이야. 4x에다가 2배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1이라는 거야. 정리해.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20이라는 것으로 돼서 쌍 2차야. 완전 제곱하면 구하는 거야. 그럼 완전 제곱해야지. 우리가 배운 건 2차니까. 알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묶어내고 x제곱 빼기 2x에다가 더하기 22 완전 제곱해주면 반의 제곱 1이야. 이렇게 하면 빼기가 더 들어갔어. 더하기. 따라서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4니까 x가 1이 됐을 적에 최대값은 24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길이를 1로만 잡으면 돼. 요 길이가 1이 되잖아? 그럼 이게 둘레가 제일 길어. 선생님 더 많이 잡으면요. 이거보다 작게 나와.
라는 뜻이 돼요. 이거 시험에 안 잘 나와요. 4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내가 필요한 지점을 찾는 거를 x좌표, y좌표일 때는 xy라고 두고 푸는 거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왜 xy인지 자꾸 고민해요. 그건 여러분만 나도 했던 거야. 어떤 선생님도 처음에는 다 여러분 때는 다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이게 xy라고 두는구나 이렇게. xy가 불편하신 사람은 ab라고 두기도 해요. 답지에 ab라고 돼 있으면 아 xy보다 ab를 쓴 사람이네. 알았죠? 나는 xy 써도 돼. ab 써도 상관없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아주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았어요? 시험에 이렇게 생겨서 둘레를 구했잖아. 고2 때 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와. 알았어요? 둘레는 2차고 넓이는 3차야. 그럼 고2 때 가면 3차를 배워. 똑같은 거인데 둘레는 2차고 넓이는 3차 나오거든. 2차는 우리가 외우고 3차는 2학년 때 배워. 가 됩니다. 아시겠죠? 재민이 알겠냐? 이씨, 재민이 하지 하면 너 이씨 이렇게 세운다 너. 알았어? 자, 다음.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번입니다. 1번 합니다. 문제! 그럼 이해됐어? 네. 너 이걸 다시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요. 좋아요. 자, 네, 믿는다. 네. 오늘 의고가 예비 소식이죠? 또 어디더라? 효자였나? 자, 1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48m인 끈이 있어. 그 끈을 갖고 그 담장 옆에 담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 화단의 넓이가 가장 넓어야 많이 심겠지 꽃을.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가로하고 세로 최대가 되게 하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1번이야. 그것도 해봅시다. 11번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담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끈이 있어. 그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단을 구분해서 꽃을 제일 많이 심은 거야. 제일 많이 심고 싶은 거죠. 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길이가 48인 끈이 있어. 길이가 48인 끈으로 요걸 만들 적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래요.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돼? 넓이 구해야지,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 넓이를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알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y라고 넣어요, 세로를. 알았죠? 그 다음에 이만큼을 x라고 넣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벽이니까 상관이 없고 요 길이는 y가 되죠. 요 길이도 y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다 더하면 48 아니야? 맞지? 요 길이 x에다가 y를 더하면 48이니까 x 더하기 3y가 48인 거야.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넓이는 당연히 가로하고 세로를 곱할 건데 가로는 x고 세로는 y. 또 문자가 두 개야. 두 문자였을 때는
한 문자로 고쳐야죠. 한 문자로 고치는데 되도록이면 x로 고치는 거야. 알았어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x로 고치는 거야. 근데 x가 똑같을 때는 y로 고칩니다. 되도록이면 x로 고쳐요. 이걸 x로 고칠 거야. 그래서 여기서 3y는 48 마이너스 x고 3으로 나누면 3, 68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 x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x에다가 y가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6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16x 몇 차에? 2차. 완전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숫자 있을 때는 요령껏 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어내고 x제곱 빼기 48x 자, 완전 제곱 되려면 반의 제곱이죠? 반이 16이니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16의 제곱을 씁시다. 이렇게 만나면 더하기 3분의 16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 빼기 16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6의 제곱. 얘가 최대값인데 문제에서는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고 가로 세로를 구하라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야? 16일 때지. x가 16. 그러니까 48인데 얘가 16이 되는 거야. 얘가 16일 때. 넘어가면은 3y는 32. 그러네? 맞죠? 16. 그 y는 3분의 30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31을 놓고 여기는 16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가 제일 커져. 그래서 그런 뜻이야. 가로와 세로의 길이 합을 구하면은 가로는 16, 요건 3분의 32 더하면 분수인데 답이? 다 분수예요? 1번이요? 응. 32번. 뭐야, 계산 잘못했네? 왜 잘못했지? 3... 뭐 이상하지 않아?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왜 틀렸냐? 여기 틀렸어? 그 세로의 길이를 x로 되고 그 가로의 길이를 48 마이너스 3x로 주면 답지에? 네, 해설지가 아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해설지서는 안 풀어져 놓고 요 식에서 틀린 식이 있냐? 16이 24로 바뀌어야 되죠. 왜? 절반의 제곱. 지금 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16이 48 절반 제곱. 반 24죠? 미안해 24지 이거? 잘못했잖아. 24의 제곱이잖아. 그죠? 여기가 24가 되죠? 지금 계산 잘못했어요. 여기 뭐 계산 안 해도 돼. x가 24일 때죠. 그죠? x가 24면은 얘가 24 24니까 y가 8이네. 얘가 8일 때고 얘가 24일 때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 나누면 되는 거죠. 32가. 제가 계산을 실수했습니다. 반의 제곱을 잘못했어요. 쏘리입니다. 됐죠? 8번 넘어갑니다. 7번하고 9번을 공부지네. 7번하고 9번을 네, 과제장은 2차에 활용되느냐? 방금 그다 함수인데요. 다 함수인데 그래요? 그 2차에 활용은 안 냈어요, 그러나? 하나만 냈어요. 네. 8번 이해됐어? 8번째 하죠. 계산을 틀렸어 내가. 자 8번 8번째 x하고 y를 더해서 4를 더한 값은 0이에요.
그 중에 x제곱 더하기 3y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요걸 할 건데, 자, 얘도 여기 문제가 따로 있죠. x는 마이너스 4하고 3이라고. 응? 0. 자, 이거를 풀어야 돼. 자, 근데 여기에 문자가 두 개죠? 그럼 안 된다고 그랬지, 그지? 한 문자로 나타내야죠? 한 문자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x의 범위로 주어지지 않니, 그지? 여기가 x의 범위로 있다는 말은 x로 강력하게 나타내라는 흔적이지. 일부러 x로 줬다는 거니까 쟤를 x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x로 나타낼 건데, 그러면 이 y 대신 x로 고치니까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잖아요. 요거를 요 y 자리 대신에 저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리고 쓰면은 x제곱에 3배의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제곱하면은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된다.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 4, 16이니까 4x제곱에 38이 24의 x 48 2차죠. 완전 제곱해야 돼. 그러면 4 나와서 x제곱에 6x에다가 더하기 반의 제곱이죠. 9. 이렇게 하면 4구 36이니까 마이너스 36 써주면 4에 x 더하기 3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12 이 참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10이라고 해서 얘가 답이라고 쓰면 일단 안 돼. 왜 그러냐면 범위를 줬잖아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마이너스 4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냐? 그럼 마이너스 4부터 0은 마이너스 0이 여기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그랬죠? 최대값 최소값은 높낮이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여기가 제일 높죠? 요거 넣었을 때가 최대야. 그럼 최대값은 0을 넣어야 돼. 0을 넣어서 값이 나와야 돼. 0 집어넣으면 48 나와요. 최대값은 48. 최소값은 높이를 보는 거잖아. 최소값은 얘가 아니야. 더 밑에가 있잖아.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더 낮잖아.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높이만 보는 거야. 함수에서는 높낮이를 보는 거지. 옆을 보면 안 돼. 알았어요? 위아 얘나가 아니라 누구지? 얘나인가? 맞네. 얘나네. 높이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제일 높은 거. 요 노란색 중에 가장 높은 거.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야.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최대 최소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 가운데는 그냥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거야. 항상 높이 위아래만 보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왼다. 이해됐어? 이게 좀 어려워. 이게 한 번에 될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7번, 9번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축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겠습니다. 7번, 9번. 이런 근해 공식 써도 돼요? 응? 근해 공식 써도 되는 거죠? 9번? 네. 9번을 어떻게 그려보실 수지? 그 답은 맞았어? 잘 못 풀어요. 9번을 그려보식을 쓴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함수에서 그려보식은 안 써요. 자, 그럼 7번을 할까요? 9번을 할까요? 9번 해봅시다. 너 7번 맞았네?
어떻게 맞았지 이게? 우리 몇 분에 끝나나요? 지금 55분. 아이씨 또 다음 시간까지 넘기기는 좀 그렇잖아. 고만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예요. y는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4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것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야. 이거 다 전개하면 원래 몇 차니? 4차지? 4차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전개하면 안 돼. 그러면 얘를 보면 뭔가 있지 않아? 어떻게 주면 돼? 요게 몇 차야? 요거랑 요 모양이 똑같잖아. 그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걸 수학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치환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치환해야 돼. 치환하는데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치환할 적에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뭐라구나? t라구나?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몇 차야? 몇 차로 바뀌었어? 2차로 바뀌었어. 2차로 바뀌면 풀기가 쉬워. 완전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2차로 바꾸면 완전 제곱 해줄 거니까 이걸 완전 제곱 해줄 건데,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하면 t 마이너스 반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빼기 3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t가 2였을 때 여기가 빼기 3인 건 알았어. 요걸 보고 요거는 했으니까 요걸 배웠어 이렇게. 그러면 반의 반만 맞춘 거야. 좀 덜 됐어. 왜 반의 반만 맞췄냐면은 얘를 t로 바꾸잖아. 바꿨다는 거는 이사 갔다는 거야. 이게 어려우니까 딴 데로 이사 간 거야. t로 바꿨어. 그지? t로 바꾸면 주소를 바꿔줘야 돼. 이사를 가면 주소를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t로 바꿨잖아. 저걸 t로 다 바꿨잖아. 그럼 x의 범위도 t로 바뀌어야 돼. 아니 x가 주어지고 x로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t로 바꿨어. 그러면 이사를 가잖아. 그러면 주소도 바꿔줘야 돼. t로 다 바뀌어야 돼. 그럼 x였잖아. 이걸 t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디서 바꾸냐? 이거 바꾸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요 2차를 또 완전 제곱해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4거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13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13이고 요 사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얘는 필요가 없지 뭐. 얘는 4야. 아, t의 범위가 4부터 13까지야. 그래서 여기서 4부터 t는 13까지만 움직여야 돼. 여기서 찾은 범위를 여기다 와. 그러면 2, 여기가 4야. 여기가 13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4일 때가 제일 작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이야. 13을 집어넣으면은 11이 되죠? 11은 121. 그래서 100분의 최소값, 최대값 돼요. 어려워요. 치환해서 푸는 것까지 좋은데 항상 치환해주면 t의 범위까지도 같이 옮겨줘야 돼. 얼냐! 그렇게 따져줍니다. 알았어요? 최대값, 최소값 할 적에 바꾸잖아? 바꾼 거에 범위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t라는 걸로 옮겨주면 범위도 옮겨줘야 돼. 다 옮겨줘야 돼. 옮기려면 싹 다 옮겨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는 얘를 바꾸는 것만 알아.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근데 얘를 바꾸는 건 배운 적이 없어. 이제 처음 배워. 당연히 어렵지. 치환하면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바꾸기만 했어. 바꾸는 거 하고 이걸 원래 하라고 한 건데 바꾸는 것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범위를 못 바꿔요. 알았죠? 그래서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도 따라와. 알겠죠? 치환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범위도 따라와. 치환하면 범위도 바꿔줘야 돼. 알았어요? 그 안 믿기겠지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이름이 치범이야. 치환하면 범위도 따라와요. 그래서 치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범위도 바뀌어야 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재민이 했어? 선생님 어? 모르겠습니다. 몇 번? 7-2, 7-3이요. 아, 진짜. 재민아,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이거 가만히 있어. 안 했으면서. 자, 7의 1번. x 4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9. 곱이 잘 들어? 가위표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근해공식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저건 4차잖아. 4차에 근해공식이 없어. 가위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가위표가 안 되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숫자의 루트 씌워. 얼마야? 얼마인지 루트 9? 3. 여기다 얼마 곱해? 재민은 얼마 곱하라고? 2를 무조건 곱하라고. 2 곱하면 얼마야? 6을 가운데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x 4제곱에서 6을 넣어.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6을 일단 여기다 넣어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랑 안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똑같아? 여기가 2잖아. 그럼 6이니까 얼마가 와야 돼? 마이너스 4x제곱 있으면 되지. 그러면 6에다가 빼기 4하면 2 되잖아. 맞죠? 그렇게 만들게 돼 있는 문제야. 그냥 작정하고 변형을 하는 거야. 그냥 변형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바로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한 숫자를 넣은 다음에 생각하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야. 그러면 6하고 얼마야지? 2대 마이너스 4x제곱이 여기까지 이해돼? 응? 됐지? 다음 3번에 보면은 x 4제곱 더하기 11x제곱 더하기 1이야. 121X네요. 가위표가 돼, 안 돼? 가위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위표가 안 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의 루트를 씌워.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의 루트 씌우면 여기 얼마야? 여기지? 재민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야, 이거 똑같은 거 설명하고 있는데, 씨. 곱하기 얼마 하라고 그랬어? 2를 하라고 그랬어. 그럼 얼마야 곱하면? 2지. 가운데 2를 만들어 주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가운데 2가 아니니까 일단 2를 넣어.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2를 해보면 여기가 11이 돼야 돼. 그럼 얼마가 더 있어야 11이 되냐? 어? 13? 야,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11이 된다니까. 이거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9. 맞아? 그래야지 쌤쌤 아니야. 그래야지 이거 더하면 11이고 이렇게 더하면 2 되잖아. 이렇게 4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3개짜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가위표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럼 3개로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줄여? 하나 더 늘리는 거야. 3개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줄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4개로 늘리는 거야. 늘리는 방법이 요 끝에 루트 씌워서 2배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것도 요 끝에 루트 씌워서 2배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4는 2x의 전체의 제곱이야. 됐어?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은 한 번 빼주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에다가 한 번 더해주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제는 이제 2차가 되잖아. 그럼 근해 공식은 무조건 돼. 2차라고 돼 있으면 저기서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요렇게 하나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에 3x의 제곱 아니야. 제곱 빼기 제곱은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주고 됐어요? 근해 공식 2차니까 둘 다 근해 공식 쓰는 거야. 2차가 되면 근해 공식이야. 안 되면 못 써. 알았어요? 이거는 3개짜리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3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4개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늘려서 푸는 거야. 안 될 때. 3개를 이거는 2개로 줄일 수가 없잖아. 당연히 하나를 더 늘려서 푸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근데 방법은 배운 대로 습득만 하면 그냥 따라 푸는데 재민이 알겠어? 자, 그러면 1, 2, 3 마저 다 해놓으 3. 쌤, 안 보이는데. 1, 2, 3 마저 다 해놓으세요. 알았어요?